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몹시 아쉽습니다. 아직 그 미발표 학생들은 학교 LMS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발표 학생들을 위한 공지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번 보강은 제가 강의 중에 놓쳤던 그리고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를 들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최고 단위인 국가 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역병만큼 사회학의 멋진 주제가 될 수 있는 소재도 드물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회과학을 한다고 할 때 이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멋진 우리 사회과학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관찰해 분석해 나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는 목표는 첫째, 이 상황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그리고 둘째로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나면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딕션. 그런데 문제는 특히 예측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그 맹중률이 점정이보다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일기예보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며 바람이 불지 구름이 많을지 적을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과학 분야의 기상학도 이럴진데 하물며 인간과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과학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여론조사도 예상을 빗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도 변덕이 심해서 출구조사도 맞추지 못하기가 일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과학의 수준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채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학문은 넓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되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단정입니다. 단정지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에서 분석하다 보면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견해, 자신의 견해와 달리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쓰인 책을 읽을 때는 짜증이 나고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50이 넘다 보니 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주로 저는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과거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뭐 삶의 유연성일까요? 학문의 유연성일까요? 이것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 고집이 되고 아집으로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정 종교를 믿는 광신도처럼 점점 외골수로 변화하고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상을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셰익스피어는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젊은이들은 늙은이와 싸우지 않는 법입니다. 늙은이와 싸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학기술은 지금 멋지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SNS 등 선전선동의 도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칫 냉철하게 사회를 관찰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논리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붙잡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사기하기에 딱 좋은 매체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유튜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공급하므로 이 이용자가 정보를 편식하기가 쉽습니다. 이쪽 저쪽을 다 들으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용자는 점점 더 확정 편향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특정 정당을 지나치게 정오한다든가 또 특정 정당의 열성 당원인 듯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딱 그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소인배들이 판을 치니 진작 대인배들은 숨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무식한 자들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무식하면 용감한 거 봅니다.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제 솔직한 감회들입니다. 자, 다시 코로나로 돌아와서 요즘 한국의 방역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말이죠. 나오는 대로 그냥 때려잡는 것 같습니다. 뭐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두더지 잡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동시에 갖춘 바이러스나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타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기생충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지혜롭지 못한 바이러스는 이 숙주를 죽이면 결국 자기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현명한 바이러스라면은 가벼운 감기처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퍼뜨리는 이런 전략을 쓸 건데 아마 이번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는 좀 현명한 바이러스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또 개발되고 나면 지금 많이 개발되었죠.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쓸 수 없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먼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맞겠다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48%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나와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맞을 것인가, 젊은이에게 먼저 맞힐 것인가, 어디서부터인가.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는 사실 국내 문제이면서도 국제 문제이고 폐쇄와 개방이 달려있고 또 정책 결정자의 예측과 결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회과학의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방역을 실시해버리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또 경제를 위해서 지나치게 풀어버리면은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해가지고 인명이 손상을 입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다면 굶어 죽는 거나 뭐 병들어 죽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교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최고 단위인 국가, 다시 말해 교인과 국가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이 개인이라고 했을 때 individualism,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individe, 더 분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individe에서 온 것이죠. 참고로 악마는 데몬이라고 그러죠. 데몬은 to divide, 분류를 하다 해서 왔다고 합니다. 뭔가 자꾸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 악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과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가령 단적인 예로 들어봅시다. 개인주의 토대를 둔 민주의가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개인주의는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은 개인이 알아서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도와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은 총이 등장하죠. 지금도 미국인들은 미국 인구보다 많은 4억 정의 총을 휴대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씩 죽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엄격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을 지킬 마지막 자유가 총기 소유라고 봅니다. 자유의 측면에서 본다는 것이죠. 개인이 알아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 준 것이 아니며, 또 미국 역사는 사실 서쪽으로 침략해간 역사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개척자 정신, 내 손으로 농장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인디언과 야생동물과 싸우고 항무지를 개강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다고 이들은 인식하죠. 그래서 인디안 제거법이나 멕시코 캘리포니아를 빼앗은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심지어 공교육도 반대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죠. 왜? 그럼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려 드느냐는 것이죠. 공교육에 반대하는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려 드느냐는 것이죠. 이게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사용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나의 개인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총기 사용 금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에 심각한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국가와 개인과 국가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미국은 먼저 총기 구입을 했습니다. 이 우리랑 다른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코로나는 그렇지 않아도 퇴조하고 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데스블로우, 치명타라 그러죠. 치명타를 날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령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G20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각 국가가 각자 도생,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왔을 때도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는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성격이 다르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과거에 이런 역병을 이기는 경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형 모델을 보자면은 주로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사실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수가 적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은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사망률과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5만 명이 죽었는데요. 우리가 미국 2차 대전에서 30만 명이 죽었거든요. 거의 그 수준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또 일본은 우리와 약간 다르게 이런 관료주의적인 대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형 서구 모델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자유방임행위죠. 레세페레라고 그러죠. 개인과 국가가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떻게 됐었느냐? 중국은 이런 거국체제, 신형 거국체제 이런 말 쓰는데 국가와 개인,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봉쇄하고 장악했습니다. 전체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죠. 그렇지만 또 이 신형 거국체제는 중국 사회의 그 집단주의의 그 기운이 있었으며 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주의에서 집단은 개인보다 우선하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집단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사회에 적응하면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강한 구속작용과 지도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 과학기술이 접목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집단주의의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방역전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부작용도 있죠. 코로나라는 역병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국가가 환자에 대한 비밀이나 속사정을 낱낱이 들추어내고 동선을 폭로하고 까발리는가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적 요인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국가는 위기가 닥치면은 권위주의적 국수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국가가 수직으로 만나면은 결국 권위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가 평등하고 대화하고 공존을 찾아야 하죠. 이를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매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 그 중간에 있는 공동체가, 시민사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시민 참여적인 그런 공동체주의가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의 특성에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 방역전을 치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대만이거든요. 대만은 지금 몇 명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일본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또 한국도 잘하고 있고, 중국도 14억 인구에 비하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싱가포르도 한때 위험했는데 싱가포르도 잘하고 있고, 동남아, 동아시아 이쪽 계통은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는 유교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게 한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미국과 서구 유럽이 저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 9.11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코로나로 25만이 죽었고 지금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차 대전 때의 사망자 수 30만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 코로나 이후 미국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쓴 걸 제2의 트럼프는 출연할 것인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2의 트럼프는 출연할 것인가? 사실 트럼프가 세계화를 종식시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세계화가 종식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미국의 선거는 글로벌리즘과 국가주의 대결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은 다소 완화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은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힘이 빠지는 과정을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화가 사실 가장 심각한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조현 교육감은 이를 과잉 미국화, 총체적 미국화, 미국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운용되는 제도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미국의 실상은 제3세계 수준보다도 못합니다. 우리 미래의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의 전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 사회가
품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카트리나 태풍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약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올 때는 총기를 구입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국을 닮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유럽 나라마다 만들어 놓는 신자유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누구의 종속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K 방역이나 정치의식, 시민의식, 한반도 평화 문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방식을 보면은 이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까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현재까지는입니다. 현재까지는 서양과 구분되는 확실한 동양의 노선은 뭐냐? 이 시민의 참여와 공동체주의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는 개인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복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 내재된 잠재력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두고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봅시다. 물론 서구는 동아시아 모델을 근위주의 시대의 순응 또는 증응이라고, 그 근위주의 시대의 순응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너무 정부말 잘 따르고 이런 게 그게 노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평가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 두고 보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코로나는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당신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인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리 이타, 자신한테도 이익이고 타인한테도 이익이다. 이게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게 불경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 의존되어 있고 연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강인가 7강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작은 연못이라는 그 가사를 제가 적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그 김민기 씨가 부른 노래, 김민기 양희연 씨가 부르고 했는데 이 연못 속의 이 붕어가 말이죠.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면은 결국에는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나머지 한 마리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연못 속에는 아무도 살지 않죠. 이렇게 노래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북한이 아프면은 남한도 아프다는 인식을 새로 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적이며 또 우리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품고 가야 할 동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코로나로 본 우리 개인과 국가 그리고 코로나에 대처하는 각 나라의 모델 그리고 코로나의 교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